안녕하세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흉흉하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장을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원래 하락 뒤에는 또 상승이 있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뭐 주식 투자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하락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예전에 썼던 글이나 영상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쪽인지 모르겠지만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락장에 대한 얘기는 제가 뭐 블로그나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기존의 유튜브를 통해서 워낙에 똑같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뭐 또 공개적으로 다시 또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긴지 예, 링크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이제 분위기도 환기할 겸 제가 다른 나라들 헌법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뭐 헌법도 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헌법을 다 본 건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들 그리고 각 나라들이 어떤 걸 좀 중시하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찾아보게 됐어요. 찾아보게 된 계기는 이제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제 후보분들 헌법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헌법적 가치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가지고 헌법적 가치란 게 과연 뭘까? 왜냐면 제가 또 뭐 법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법은 잘 모릅니다. 보니까 헌법 1조에 대해서도 비록 짧은 한 문장이지만 뭐 왈가왈부 말이 많고 그것도 또 뭐 그거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법조문 하나하나를 파고들자면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이번 영상은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저도 법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이제 법제처나 이런 데서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요즘 뭐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런 콘텐츠 보면서 시간 보내도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접근해본 국가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여기 일본, 대만, 중국,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면 분명히 욕을 먹겠지만 어쨌든 북한 이렇게 다섯 개 헌법을 한번 봤고요. 요즘 재밌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공무원 시험 치시거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뭐 저는 공무원 시험 치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이제 봤더니 좀 신선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헌법 1조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 그 나라가 그 아까 전에 그 대통령 후보들이 말하는 헌법적 가치 그 헌법적 가치를 가장 잘 극명하게 표현하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 1조만 한번 쫙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헌법 1조에 1항, 2항이 나눠져 있고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최우선이다.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어떠십니까? 저는 뭐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면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뭐 그다음에 대만은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다. 그래서 이 삼민주의가 뭐냐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공화국이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죠. 그다음에 일본이 약간 좀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약간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 일본의 헌법 제1조는 천황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 총리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지위는 결국 일본 국민의 총리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나 결국 일본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상징이며 통합의 상징으로서 천황이 제일 중시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헌법적으로는 일본 친구들 말로는 뭐 천황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임금님처럼 그런 지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헌법이 우리나라랑 분위기 차이가 있죠. 약간.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헌법 제1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한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연맹을 기초로 해서 인민민주 전제 정치를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은 금지된다. 야, 이거 좀 무섭죠. 무섭습니다. 중국으로 넘어오면 이제 살 무서워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자 농민연맹을 기초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중화인민공화국을 지금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있을까요? 인민민주 전제 정치를 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라고 돼 있잖아요. 공산당의 영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산당이 계속 영구 집권 해먹는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당 독재 체제 국가다. 그리고 뭐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죠. 시장 개방을 했으니까.
시장 개방을 잘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은 금지된다. 무섭죠 이거. 조직은 누구고 개인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랑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나라는 사회주의 제도 자체가 완전 숭상시되고 있죠. 일본은 천황.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아까 복사 붙여넣기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제 마음속에 뭔가 염원이 있었던 건지 북한 거가 잘못돼가지고 고치고 지금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중간에 끊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게 뭔가 좀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건 뭔가 약간 이 국민들보다는 국가가 먼저다. 얘네들이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니네 인민보다 앞에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조금. 재밌는 부분이 이제 영토 관련 부분이 좀 재밌더라고요. 영토 부분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한반도라고 하면 당연히 북한 땅 다 포함이죠. 여기 다 포함이고 여기 부속 도서라고 하면은 울릉도, 독도, 그다음에 여기 제주도, 마라도, 이호도 다 포함이죠. 여기 자잘한 섬들 다 포함이고. 그래서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학생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학생분들 혹시 계시면 북한은 우리나라 땅입니다. 우리나라 땅. 헌법상으로는 요 북한 땅이 우리나라 땅이고 지금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불법으로 우리나라 땅을 점거하고 있는 거죠. 헌법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 북쪽 땅을 수복해야 되는 게 헌법적 가치 중에 하나인 거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게 갈리는 거죠. 북한을 살살 꼬셔서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북한 땅을 수복을 할지 아니면 좀 강경하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수복을 할지 그거 의견이 갈리고 요즘 들어서는 굳이 북한하고 합쳐서 뭐하냐 그런 얘기도 많아요. 요즘은. 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제4조에 중화민국의 영토는 고유한 강역에 따라 국민대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만 영토 같은 경우에는 영토가 변경될 수 있다는 여지가 조금 있어요. 국민대회의 결의를 거치면은 변경해도 된다는 건가? 어쨌든 이렇게 이제 헌법에 기록이 돼 있고 요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대만 영토를 보면 요거 섬 하나가 다가 아니고 여기 중국 본토 바로 앞에 진먼다오라는 섬이 있거든요. 여기 무슨 여기서 한 번씩 간헐적으로 뭔가 충돌이 있는 것 같던데 여기 중국 본토 바로 앞에 대만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기 남쪽 대만 본토에서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면 여기도 뭔가 섬이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대만은 영토 관련해서 헌법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게 영토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일본은 영토 관련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금 소름 돋는 거야. 영토 조항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한정 짓지 않고 무한대로 땅을 넓힐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영토는 여기서 여기까지야라고 정의돼 있지 않고 나중에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제 생각이 좀 너무 오반가요? 이제 중국 영토 관련해서는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중국도 영토 관련해서 별다른 언급은 없는데 요런 선문 중에서 요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 인민이 마땅히 져야 할 신성한 책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린 지도를 보면은 대만은 중국 영토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린 영토를 보면 대만이 중국 영토 안에 포함이 됩니다. 양안 문제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요 두 집단 사이에는 양안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중국에서는 어떻게든 대만은 이제 자기네 영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헌법에도 기록이 돼 있을 정도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영토 관련된 얘기는 없었고 헌법 제9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말을 약간 순화해서 쓴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얘네도 남진 통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보면 북방부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자기네자 자기 맞죠? 자기 우리 빼고 자기네 자기네들이 일단 인민정권을 강화해서 그 지네들 갖고 있는 주체 사상이랑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 문화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에서 승리를 한다 했는데 보세요. 주체 사상이 지금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상이나 민주주의 이런 거 다 통칭해서 이겼나요? 이겼나? 못 이겼잖아. 그 다음에 기술은 뭐 로켓 잘 쏘고 핵 만들고 그런 건 인정인데 그건 사실 우리나라도 다 해요.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압도적이죠 이것도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문화? 문화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 비할 바가 아니죠 이거. 그 다음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한다 했는데 이거 이미 우리나라한테 이념 경쟁에서 졌잖아요. 진지 한참 됐어.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이제 통일시키겠다.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뭐 우리나 북한이나 서로 상대의 땅을 수복하겠다는 야심이 있습니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사유재산 관련해서 좀 찾아봤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무언가 성과를 내고 뭐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 거는 결국은 인센티브 그리고 사유재산 이 재산 일해서 얻어진 게 내 거냐 내게 되냐 안 되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사유재산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이 저렇게 못 사는 이유도 사유재산제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이고 뭐 실제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북한도 뭐 장마당에 매일 서고 전국에 장마당이 뭐 몇천 개가 있어서 실제로는 개인적인 부를 축적한 사람이 많다고는 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이제 헌법적인 가치로 보면 어쨌든 북한은 개인 사유재산 인정을 안 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짤막합니다. 뭐 뒤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개인의 창의력과 뭐를 이용해서 경제정책을 부응한다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이제 차치하고 간단하게 23조만 갖고 왔습니다. 1항, 2항, 3항 3개로 돼 있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건 뭐 사유재산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제 이 뒤에 법률이 뭔가 살라살라 많겠죠. 법률이 많을 거고. 그다음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요거 사실 재개발 같은 거 생각해보면 멀쩡한 집이나 땅 수용돼가지고 시세보다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뭐 한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나라긴 한데 국가가 밀면 밀려야 돼. 예,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인민의 생존권, 노동권,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랑 똑같죠. 예, 우리랑 똑같고 대신에 이제 중화민국 영토 내의 토지는 국민 전체에게 속하는 거고 인민은 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법률의 보장과 제한을 받는다. 여기도 똑같죠. 뭐 어느 나라나 똑같을 거예요. 뭐 법률의 보장과 제한이 어느 정도 있겠죠. 뭐 이 땅이 내 땅이라고 해서 그 땅 안에다가 내가 뭐 내 맘대로 뭐 위험시설을 만들고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대만은 재밌는 거는 토지에 있는 광물 및 경제적으로 대중이 공동할 수 있는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내 거지만 땅에서 기름이 나. 그럼 그 기름은 내게 아니다는 거지.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나요? 맞죠? 그 부동산 쪽으로 잘하시거나 아니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네. 인민의 토지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쵸. 그다음에 토지 가격이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하여도 증가하지 않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국가는 토지 증치세를 징수하고 인민 공동 소유로 귀속시킨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그 토지의 가치가 계속 오르도록 뭔가 노력을 하라는 소리 같은데. 토지의 분배와 정리에 대하여 국가는 자용농 및 토지 자용인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적절한 경영 면적을 정한다. 여기도 이제 옛날에 그 우리랑 비슷한 그런 사상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145조를 보면 국가는 사유재산 및 사용사업이 국가 경제와 민생의 균형 발전에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로 제한하여야 한다. 여기도 뭐 우리랑 비슷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심플해요. 원래 이게 보니까 사유재산제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나라들은 심플해. 아까 우리나라도 심플했잖아요. 제29조 재산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유재산제 인정하는 나라죠. 그다음에 근데 이게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재산권을 말하는 거지? 당연히 요 국민들 재산권이겠죠.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기도 비슷해요.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하에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네. 그다음 이제 권위주의 국가로 올수록 사유재산 관련해서 이게 혓바닥이 길어져요. 말이 많아져.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제10조 보시면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다 아시죠 이거? 도시의 토지는 누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임대 개념이잖아요. 뭐 99년 임대 개념이야. 그리고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 소유인 경우를 제외하면 집단 소유에 속한다. 도시 외곽에 이제 국가 소유 땅이 아니네 해서 보면은 집단 소유야. 집단 소유. 그래서 택지, 경지, 산지도 집단 소유다. 야, 이거 다 그냥 그거네. 국가 땅 아니면 집단 땅이야. 국가는 공공의 이익의 필요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징수 또는 증용하거나 보상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침범, 점거, 매매 또는 그 밖의 형식으로 불법 양도할 수 없다. 야,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용권을 양도하는 거네, 그죠? 토지의 소유권 자체로 양도할 수 없으므로 토지에 내가 만약에 99년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쓰다가 한 70년 남았어. 그럼 70년 남은 걸 팔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이네, 그죠?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 합리는 국가 마음이잖아, 그죠? 국가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은 빠꾸시킬 수 있는 거네. 제11조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 자연경제, 사형경제 등 비공유제의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국가는 자연경제, 사형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유한다. 이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가 이게? 이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건가 보네요. 요거를 인정을 한다. 그다음에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지 인도한다. 또한 비공유제 경제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감독과 관리를 시행한다. 비공유제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집단 소유 체제 그거에 반대하는 말이겠죠. 요거는 인정하는 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가 보네.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신성불가침. 국가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을 보호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어떠한 수단으로도 국가와 집단의 재산을 침범, 점거,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민의 합법적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상속도 되는구나. 국가는 공공이익의 필요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을 징수하거나 증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북한은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사유재산제가 어쨌든 헌법적으로는 사유재산제가 인정 안 되는 나라인데 이게 뭔가 혓바닥이 길어요. 이런 나라들이. 북한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하지만 그게 다 그 당과 좀 밀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당과 밀접한 사람들이고 우리 그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사는 사람들 사고방식으로는 누가 열심히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김정은의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부를 축적한다. 이게 안 되는 나라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북한 헌법 제20조를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했는데 사회협동단체도 사실 국가 감시나 국가 소속 아래에 있는 단체들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에 있는 생산수단은 국가가 소유한다. 생산수단이라고 하면 뭡니까?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찍고 있는 이 채널도 생산수단인 거죠. 그리고 유튜브 돌리는 서버, 네이버 서버,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공장들, 뭔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다 생산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에서는 노동 말고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개인이. 그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제21조를 보면 국가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야, 이게 무슨 궤변이야. 이게 무슨 궤변이야. 국가 소유가 전체 인민의 소유다. 전체 인민의 소유는 국가 소유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야,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답니다. 제한이. 한마디로 사람도 국가에서 너 내 소유야 그럼 소유가 되버린 거야. 사람도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사는 그 2천만 동포는 다 국가 소유인 거지. 살벌하지 않습니까? 네. 나라의 모든 자원, 부원, 철도, 항공운수, 최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헌법으로 명시된 거 보니까 소름 돋네. 와, 항공사, 철도, 기업, 항만, 은행,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 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모든 걸 국가가 다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22조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그래? 과연?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보호한다. 야, 이 보호를 하는 게 무섭다. 이 보호를 하는 게 그 조직폭력배들이 동네 그 포장마차 아저씨들이 보호해준다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저 삥 뜯고 별로 좋은 보호가 아닌 것 같아. 이게 그 뭐 협동단체? 이게 뭐 우리말로 뭐 협동조합 그런 건가?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협동조합 같은 건가 본데 이걸 또 국가에서 보호를 해준다. 그 다음에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두 소유라고 하면은 아까 그 집단 협동 체제, 그다음 국가 체제 요걸 유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데 협동 격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사회주의적 협동 격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협동 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 단체 소유를 점차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성원들이 과연 자원적 의사가 있을까? 안 하면 죽이니까 하는 거지. 협동단체 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전인민적 소유라는 것은 앞에 봤지만은 이거죠. 국가 소유는 전인민의 소유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겁니다. 이 인민들이 뭔가 이 협동단체를 잘 키워놓으면 그거를 국가가 다시 뺏어가겠다. 이런 소리죠.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그거는 곧 국가 소유다. 맞지? 뭐 이런 게 다 있어. 제24조 개인 소유는 국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그러니까 잘 봐봐요. 생산 수단은 국가가 갖죠. 생산 수단 한마디로 탁탁탁탁 물건이 생산되고 뭐 돈이 나오는 이런 것들. 근데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이고 소비적인 것만 개인 소유야. 개인적인 건 뭡니까? 내가 입는 팬티, 그 다음 내가 쓰는 칫솔, 한번 쓰고 난 버려야 되는 거 이런 거, 칫솔 이런 것만 개인 소유고, 그 다음 소비적인 목적, 쓰고 없어져야 돼. 쓰고 없어져야지 이게 내가 쓰면서 가치가 계속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이고 쓰고 없어지는 것만 개인 소유다. 야, 어떻게 살지 이런 나라에? 개인 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인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야, 요걸 혜택이라고 표현해버리네. 야, 그러니까 개인 소유는 노동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걸로는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네가 노동을 하더라도 그걸 결국은 국가가 다시 가져가서 배분을 하는데, 국가가 배분을 하고 조금 더 주는 거는 국가의 혜택이라고 해버리네요. 어쩜 이럴 수 있지? 터밭 격리를 비롯한 개인 부업 격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에 합법적인 격리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 소유에 속한다. 밭이나 매라 이건가? 그 다음 개인 부업 격리. 국가는 개인 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뭐 상속할 거 있을까? 제84조 국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호랑비 현상을 반대하며 투쟁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신성불가침 또 나왔네. 권위주의 국가들이 신성불가침 이 단어를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에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이 회사는 네 거야. 이 회사 네 거야. 회사 네 거. 회사 네 거니까 회사 비품 아껴 쓰고 내 회사처럼 열심히 일해.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사회주의 분배 체제로 간다. 와, 이거 뭐 알고 있었지만 이게 항목을 보니까 더 충격적이네. 야. 근데 뭐 이런 나라가 체제 경쟁에서 우리랑 싸워서 이긴다고요? 체제 경쟁에서 이기려면 시장 개방을 해야 돼요. 북한도 시장 개방을 하고 개인이 자신이 그 노력하고 성취한 거를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돼. 그러면 또 뭐 진짜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당연히. 근데 지금 이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힘들겠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요거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분이 제1장 총강 다음 바로 제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국민이 최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민주화, 산업화 그걸 두 개 다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이건 진짜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민주화 세력이랑 산업화 세력이랑 막 싸우면서 문제가 많지만 이제 미래로 나가야 될 단계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산 거는 민주화 산업화 세력 덕이 있었다. 어쨌든 보면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거는 복붙이 잘못됐네요. 복붙이 잘못됐어. 조문 체계도 버튼 연역. 이건 잘못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존엄성이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위배되면은 국가가 이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그다음에 제 11조 1항, 2항, 3항으로 돼 있고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요거는 좀 사람들이 갸우뚱하겠네. 법 앞에 평등하다기보다는 요거는 좀 이제 약간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또 어떤 변호사와 어떤 판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그쵸? 뭐 헌법으로는 법 앞에 평등하답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뭐 우리도 문제 됩니다. 야 너는 왜 사투리 써? 야 너 구속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특수 계급은 없다는 거죠.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계급이 없다. 뭐 사실상 모든 국민이 평등하긴 힘들죠. 현실적으로는 돈이 많냐 적냐 뭐 누가 또 권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뭐 대만 경우를 보면 대만도 제1장 총칙 다음에 제2장 여기가 이제 인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대만도 되게 이제 요 인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민주화된 국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 7조를 보면 중화민국 인민은 남녀, 종교, 종족, 계급, 당파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모두 평등하다. 여기도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여기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고 이제 약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요 남녀 부분인데 요즘 그 페이스북이나 약간 이제 미국의 앞서가는 그 서비스들 보면 성별 체크할 때 남녀뿐만 아니라 뭐 남녀 말고도 다양한 이제 성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네.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좀 뒤에 있어. 뒤에 우리는 사실상 총칙을 빼면 우리랑 대만은 맨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1장이 천황에 대한 부분이고 제2장이 이제 전쟁 포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제3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분인데 얘네들이 이제 뭐 항상 천황이 제일 중요하죠. 천황.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전범국이라서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보다 전쟁 포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보면 제10조에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얘네들도 법률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면 일본 국민이 될 수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요건 뭐 우리나 대만이랑 비슷하네, 그죠? 요것도 이제 또 법 공부하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뭐 디테일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법 모르는 법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는 뭐 비슷하네요. 여기도 국민들한테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지켜준다고 하잖아요. 인권이 침해될 수 없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보면 중국도 의외로 제1장 총강 다음이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앞에 뭐 구구절절 여러 가지 조항이 많아가지고 얘네들은 33조까지 내려와요. 33조에 보면 무릇이란 단어를 썼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다. 그러니까 국적만 가지면 파란 눈이든 노랑머리든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이 국적을 가진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다. 국민이란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법률 앞에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그럴까요? 과연?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그럴까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권리를 향유하며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북한은 제5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 부분입니다. 북한은 이제 국민들이 약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약간 뒤에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은 정치, 제1장이 정치, 헌법 제2장이 경제 부문, 3장이 문화, 그다음 4장이 국방인 게 조금 아이러니. 얘네들 국방이 제1장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4장이 국방, 그 다음 제5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요 북한 주민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보다 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62조를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뭐 관한 법이 있나 봐요. 그 다음에 국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이게 좀 무섭지 않아요? 거주지에 관계없이. 얘네들이 보호한다 그러면은 뭔가 무서워. 근데 거주지에 관계없대잖아. 네가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뭐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디 살든지 우리는 널 보호한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절레절레.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좀 요 일당체제 국가들 있죠. 북한은 국가라고 하면 또 이제 욕먹을 텐데, 어쨌든 얘네들한테 과연 헌법이란, 보세요. 이게 많아서 다 읽긴 힘들고 몇 개만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중국이에요. 중국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여행,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중국 사람들 여행은 많이 다니는 것 같아. 여행의 자유는 좀 있는 거 인정. 과연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게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또 보면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가진대요. 이거 종교가 만약에 시진핑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혹은 뭐 공산당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커졌다. 그러면 과연 이 헌법 제36조가 지켜질까요? 약간 갸우뚱하죠. 37조 항을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왜 한 번씩 셀럽들이 없어질까? 셀럽들이 없어지고 어떤 뭐 죄를 지었다고 사형당해서 없어지는데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한 번씩 없어졌다가 몇 달 만에 등장하는 셀럽은 완전 당에 충성스러운 이제 말 잘 듣는 사람이 돼서 오고, 이것도 약간 퀘스천이죠. 38조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제41조 보시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어느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든지 비판하고 건의할 권리를 가진다. 야, 이 어느 국가라는 게 참 웃긴데, 봐봐요. 중국 국민인데 시진핑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어느 국가 기관의 공무원인데 시진핑 공무원이잖아. 시진핑 공무원인데 비판하면 죽죠. 죽을 거야 아마. 근데 여기 보면 어느 국가라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비판할 수 있다는 거야. 중국 국민이라면. 근데 다른 나라에서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은 내정 간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애매한 문구들이 있고, 과연 일당체제 국가 선법이라 하는데 여기 과연 진짜 지켜지는 조항인가? 약간 퀘스천이 있습니다. 북한도 보시면, 북한도 여기 헌법 제64조로 보면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 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국가가 물질 이런 거 보장할 필요 없잖아요. 국가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한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대요. 권리와 자유란 단어를 썼네. 얘네들이 자유란 단어를 썼어. 확대된다. 그리고 제67조로 보면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가 있대요. 이때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답니다.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제68조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거짓말이죠. 제74조 국민은 과학과 문화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지는데, 문화예술 활동은 지 맘대로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이거. 그죠? 주제가 정해져 있을 거고. 그리고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국가는 발명가의 창의 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답니다. 배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막 노력해서 발명해서 만들었어. 그럼 그거 내 거잖아. 내 건데 그거를 국가에서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을 국가가 그래 네 거라고 법적으로 부여하는데, 그거를 국가가 너한테 주는 배려랍니다. 그리고 이 75조는 지금 행바뀜이 안 됐는데, 75조 보시면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이 거짓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일당 체제 아래에 있는 국가들의 헌법은 약간 이거예요. 내한테 쓴 거는 내 말이 맞고, 네 관련해서 쓴 거는 틀렸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적어놓은 헌법 조문은 당연히 국가가 힘이 세니까 다 그대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얘네들 국민들을 위한 조문은 써져는 있는데 실행은 안 되는 거지. 국가가 그걸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당 체제 아래에서 과연 헌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헌법이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읽어본 거. 근데 이게 이제 법 전문가들이 보시면은 문구 하나하나 다 파헤쳐가지고 더 깊은 의미를 파고 드시겠지만, 일단 겉보기에는 이렇다. 참 아까 좌표 잘못 찍고 윗동네에서 태어났으면은 고통스러웠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요 자료들은
이제 법제처, 그 다음에 법제처 보면 세계법제정보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랑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법무부하고 통일부에서 만든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 가면은 북한 헌법이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제가 적어놓은 자료 출처 가셔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은근히 재밌어요. 읽는데 좀 시간 잘 가더라고.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고 이제 재밌는 내용,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만 한번 담아봤습니다. 맹 주식 얘기만 하는 것보다 이런 또 세상사, 사회 곳곳에 얘기를 하는 건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자는 주식뿐만 아니라 그 투자한 회사나 주식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다 관심이 많아야 돼요.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 뭐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제 채널에서 한번 열심히 다뤄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